지혜야, 지혜야, 어디 갔어? 제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혹시 5살 여자애 못 보셨어요? 분홍색 원피스 입고, 머리 양갈래로 묶고, 아니, 못 봤는데요? 제발, 우리 딸 좀 봐주세요. 1980년 4월 12일 토요일, 서울 변두리 신당동 재래시장. 저는 그날 단 3분, 아니, 어쩌면 2분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참 화창했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작은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는 딸의 모습. 잠이 덜 깬 눈으로 방긋 웃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 가서 아빠 생신상 차려야 되는데 엄마 좀 도와줄래? 응, 나 엄마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은 일찍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막노동이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죠. 오늘은 남편의 31번째 생일.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미역국이라도 정성껏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옷 입어. 우리 시장 가자. 엄마, 나 이 옷 입을래. 아빠가 예쁘다고 한 거. 분홍색 원피스. 작년 지혜 생일 때 남편이 어렵게 사준 옷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양갈래로 묶어주었습니다. 우리 지혜, 공주님 같네. 히히, 엄마가 제일 예뻐.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4층 단칸방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혜 얼굴 좀 봐. 점점 더 예뻐지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요즘 조심해야 돼.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네? 무슨 소문이요? 아, 뭐. 그냥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조심하라고.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진작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신당동 시장은 서울에서도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좌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 많다. 그러니까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지. 알았지? 응.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는 느낌. 따뜻했습니다. 먼저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미역을 사야 했으니까요. 아줌마, 미역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원. 좀 깎아주세요. 300원에 주세요. 에이, 그럼 장사가 안 되지. 400원. 흥정을 하는 사이 지혜가 졸랐습니다. 엄마, 저기 강아지. 응, 엄마 다 끝나면 보여줄게. 잠깐만. 돈을 내고 미역을 받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넣고 다음은 두부. 그 다음은 생선. 시장 한복판쯤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기 풍선이요. 빨간 풍선. 응, 예쁘네. 엄마가 장다 보고 사줄게. 와, 엄마 최고. 지혜는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생선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이 갈치 한번 봐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은빛 갈치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얼마예요? 한 마리에 1,500원. 에이, 너무 비싸네요. 1,000원에 주세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요? 1,400원. 이건 진짜 최저가예요. 그럼 1,200원. 아이고, 정말. 알았어요, 알았어. 아줌마가 단골이니까. 생선가게 주인이 갈치를 신문지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동안 제 손에서 지혜의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순간을
1200원 여기 있습니다. 신문지에 싼 갈치를 받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가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 서 있던 분홍색 원피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야, 생선가게 옆 떡집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없었습니다. 지혜야, 박지혜. 과일 가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보였지만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저래? 애를 잃어버렸나 봐. 혹시 5살 여자애 못 보셨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입고 머리 양갈래로 묶고 제발. 아니, 못 봤는데요? 저도 못 봤어요. 다시 생선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제 딸 못 보셨어요? 방금 여기 있었는데. 응? 아까 그 꼬마? 아니, 나도 손님 받느라. 갑자기 없어졌네. 언제요? 언제 없어졌어요? 글쎄, 한 2, 3분 전부터는 못 봤는데. 2, 3분. 겨우 2, 3분 사이에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좁은 골목길, 닭을 파는 곳, 옷가게, 신발 가게. 지혜야, 엄마 여기 있어.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 끝까지 갔다가 다시 입구로 왔다가 또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박지혜, 지혜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애를 잃어버렸어요. 어머,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경찰. 그래, 경찰. 왜 진작 생각을 못했을까? 파출소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제 딸이 없어졌어요. 젊은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언제 없어졌어요? 2시간 전에요. 신당동 시장에서. 나이가 5살이요. 특징은 분홍색 원피스 입고 머리 양갈래로 묶었어요. 키는 한 105cm 정도. 경찰이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주변 순찰 돌리고 주변 파출소에 연락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딸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지혜는? 찾았어?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손을 놨어. 2분. 아니, 3분? 생선 사느라 잠깐 손을 놨는데. 뭐? 당신이 손을 놨다고? 남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지금 지혜가 어디 있는데? 저희 부부는 다시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우리도 같이 찾아봅시다. 그래요, 우리 가게들 다 뒤져봅시다. 20명이 넘는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시장 구석구석, 빈 박스 뒤, 가게 안쪽, 창고까지. 하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혹시 집으로 혼자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지혜는 길을 몰라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그날, 그 시간대에 시장 주변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수상한 남자요? 입양 브로커로 추정됩니다. 입양 브로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1970년대 후반부터 불법 입양 조직들이 시장이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주로 예쁜 여자아이들을. 그럼 우리 지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국내 미아 찾기 센터에 계속 연락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계속 찾으셔야죠. 그날 이후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든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40년간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무심히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오늘은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남편과 저는 서울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미아 찾습니다. 1980년 4월 12일 신당동 시장에서 실종. 박지혜, 당시 5세, 분홍색 원피스. 전봇대에 지하철역에 버스 정류장에 손이 닳도록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의류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고 남편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둘이서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줌마, 또 붙이러 오셨어요? 단골 문방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네. 이번 달 것도 500장 부탁드려요. 벌써 3년째인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지혜가 어디선가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주말이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여보, 여기 시장에도 한 장씩 붙여요. 그래, 어디든 사람 많은 데는 다 붙이자. 시장, 역, 터미널, 공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100번, 1000번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현수막도 만들어요. 현수막? 네, 전단지보다 크고 눈에 잘 띄잖아요. 큰 돈을 들여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미아 찾습니다. 박지혜 1975년생. 그 현수막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섰습니다. 명동, 동대문, 남대문. 저희 딸 좀 봐주세요. 제발.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끗 쳐다보다가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경 방송국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PD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네, 자료 작성해 주시면 방송에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딸의 사진, 실종 당시 입었던 옷,
특징들, 모든 걸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1980년 4월 12일 서울 신당동 시장에서 실종된 박지의 양을 찾습니다. 화면에 지혜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찾을 거야, 여보. 방송이 나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지혜 찾으시는 분이세요? 네, 네, 맞아요. 저희 동네에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디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부산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우리 지혜일까요? 그러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가보니 다른 아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대구, 광주, 인천.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달려갔지만 번번이 헛수고였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던 송편인데 제가 송편을 빚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혜 꼭 찾아서 같이 먹자.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느덧 40을 넘었고 지혜는 15살이 되었을 겁니다. 여보, 지금쯤이면 중학생이겠네요. 그러게. 얼마나 컸을까? 저희 부부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우릴 알아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알아보지. 엄마 아빠인데.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1995년 또 다른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이야기 좀 다뤄주세요. 15년 동안 딸을 찾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연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몇 주 뒤 저희의 이야기가 재연 드라마로 방송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리는 장면. 저희 부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는 장면. 눈물을 흘리며 딸을 부르는 장면. 방송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 가족 찾기 제작진인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를 찾았습니다. 네, 지혜 씨를 찾았어요. 부산에 계십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지혜 찾았대요. 지혜를. 남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 정말? 네, 부산에 있대요.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빨리 가요, 여보. 빨리. 그래. 지금 당장 가자. 저희는 서둘러 짐을 싸서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지혜일까? 이번에도 또 아니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번엔 방송국에서 확인했다잖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 그렇게 우리는 15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방송국 PD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는요?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차 타고 가시죠. 차 안에서 PD가 설명했습니다. 지혜 씨는 지금 20살입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식당에서요? 네, 그동안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 작은 얼굴. 지혜야?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자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부부는 달려가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남편도 울먹이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전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혜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어디 있었어? 저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요. 어떤 아저씨가 데려갔어요. 아저씨가? 네. 그 아저씨가 저를 부산으로 데려왔고요. 그 집에서 자라면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집안일이요. 청소하고 밥하고 학교는 못 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으니까요. 남편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서울로 가서 같이 살자.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이잖아. 딸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은 작았지만 셋이서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지혜야, 여기가 내 방이야. 제 방이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딸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희 부부는 딸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못해준 사랑을 다 쏟아주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전 다 좋아요. 아니야, 말해봐.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럼 갈비찜요. 어렸을 때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오늘 갈비찜 해줄게. 저는 시장에서 비싼 갈비를 샀습니다. 우리 지혜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줘야지.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공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딸을 찾았어요. 어머, 정말요? 네, 15년 만에. 진짜 기적 같아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이 옆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야, 이제 시집갈 나이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야지.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줄게.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우리가 못 해준 거 많으니까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구나.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저희는 주변에 소문을 내서 좋은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이 총각 성실하대요. 회사도 다니고. 지혜야, 한번 만나보자. 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맞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딸의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 예단, 혼수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정말 예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지혜 시집 보내는구나. 남편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딸을 찾았고 결혼도 시켰고 이제 손주만 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한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DNA 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DNA요? 네, 유전자 검사입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은 최근에 실종 아동 찾기 관련해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재결합한 가족들에게도 DNA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지혜 씨가 정말 부인의 친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해보자. 확인해보자. 하지만 괜찮아. 우리 지혜니까 당연히 맞을 거야. 저희 부부와 딸 셋이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설마 우리 지혜가 아닐 리가. 15년을 찾았는데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율이 0%입니다. 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우리 지혜라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요? 우리 딸이 아니래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아니,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 아니,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전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넌 누구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15살 때 고아원을 나와서 부산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야? 죄송해요. 방송을 봤는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실종된 장소도 비슷해서 여자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너무 외로웠어요.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친딸처럼 사랑했는데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나가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떠난 뒤 저희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바보 같았네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짜 지혜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요. 죄송해요. 일어나라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당신도 부모가 그리웠겠지. 가족이 그리웠겠지. 여자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크긴 하지만 우리도 너무 간절했나 봐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딸을 너무 만나고 싶었나 봐요. 여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는 여자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해준 것들 미안해하지 말고요. 당신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진짜 지혜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찾을 수 있어. 꼭 찾을 거야. 그로부터 5년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DNA 등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은 모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즉시 DNA를 등록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우리 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DNA 등록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간암입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해요? 지혜를 찾지 못하고 먼저 가게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 나을 거예요. 아니야. 나 알아. 얼마 안 남은 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 꼭 찾아. 약속해. 그리고 지혜 찾으면 내 산소 앞에서 얘기해줘.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았어요.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7년을 함께 딸을 찾았는데 남편은 딸을 만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2007년 가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지혜를 꼭 찾으라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혜야, 넌 어디 있니?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5살 때의 사진. 이제는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지금은 32살이 됐겠네.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컸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야속한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신당동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꼭 드셔야 해요. 그리고 무릎도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지 않으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지혜를 봐야 해. 어느덧 저는 66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날 알아볼 수 있을까? 흰머리, 주름진 얼굴. 38년 전 그 젊은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일 때마다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못 찾았어. 우리 지혜. 산소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DNA도 등록해놨는데 소식이 없어. 어떡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꼭 찾을 수 있어.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입양아 DNA 데이터베이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미국, 유럽 등지로 입양된 한국 아동 수만 명의 DNA 정보가 등록되어 친부모 찾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해외 입양아. 그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지혜도? 40년 전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 지혜가 외국에 있을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관련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저 혹시 해외 입양아 DNA 검색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국내 DNA 등록을 하셨으니 해외 데이터베이스와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만약 따님이 해외에서 DNA 검사를 하셨다면 매칭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역시 헛된 희망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어머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해외 입양아 DNA 매칭 센터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DNA 매칭이 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딸로 추정되는 분이 미국에 계십니다. 미국이요? 네. 이름은 사라 존슨입니다. 한국명은 박지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혜, 우리 지혜, 정말 우리 딸이에요? DNA 일치율이 99.9%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산소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찾았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지혜 찾았어. 미국에 있대. 살아있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따님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메일 주소인데요. 이메일이요? 네. 따님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답니다.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영어로 써야 했습니다. 어떡하지? 나 영어를 못하는데.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이메일 보내려고요? 젊은 직원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써야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요. 아, 번역기 쓰시면 돼요. 여기 한글로 쓰시면 영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 한번 써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쳤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4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보고 싶어.
그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보내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클릭하세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왔을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이메일 주소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딸이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어머니, 답장 왔어요. 직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화면을 보니 영어로 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직원이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라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박지혜이고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직원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됐네요. 따님이 만나고 싶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지혜야, 꼭 만나자. 엄마가 갈게. 꼭 갈게. 그날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야 하다니.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딸과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영어 초급책을 빌렸습니다. A, B, C, A, B, C. 젊은 직원이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니, 따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미안해 이거요. 그리고 사랑해. 그럼 I'm sorry랑 I love you 배우시면 돼요. I'm sorry, I love you. 네, 잘하셨어요. 매일 연습했습니다. I'm sorry, I love you. I'm sorry, I love you. 밤에 집에 가서도 연습했습니다. 딸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요.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고,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하지만 늘 자신의 뿌리가 궁금했다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다고,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이야기, 매일 밤 딸을 그리워하며 운 이야기. 지혜야, 엄마가 손을 놨어. 그게 너무 미안해. 딸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국으로 갈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한국으로 갈게요. 제가 태어난 곳을 보고 싶어요. 5월에 갈게요. 5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딸을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I'm sorry. I love you so much. I missed you every day.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내일 지혜 만나러 가요. 산소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지혜 만나면 당신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이튿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혜를 만나는구나. 41년 만에 재회. 이제 딸을 만날 시간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1시간 전부터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라 존슨, 박지혜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팻말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날 알아볼까? 내가 지혜를 알아볼 수 있을까? 5살 때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46살이 되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한 명 한 명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어릴 때 그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야?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는 팻말을 떨어뜨리고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딸도 캐리어를 놓고 달려왔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지혜야, 우리 지혜. 41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제 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 안의 딸만 느껴졌습니다. I'm sorry. I'm so sorry. 제가 연습했던 영어가 나왔습니다. 딸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통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겠지. 딸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딸이 영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엄마 손이 따뜻해요. 저도 앱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 손도 따뜻하구나.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해둔 통역사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딸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전해줬습니다. 엄마, 제 영어 이름은 사라예요. 하지만 한국 이름 박지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저는 번역 앱에 대고 말했습니다. 계속 지혜라고 불러도 될까? 통역사가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서툴게 말했습니다. 지혜. 자기 이름을 발음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정말 예뻤습니다. 딸이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차근차근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다만 꿈속에서 본 것 같은 장면들이 있어요. 시끌벅적한 곳, 빨간 색깔 무언가, 그리고 여자 목소리. 딸이 잠시 멈췄다가 한국어로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 그게 딸이 기억하는 한국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5살 때 누군가가 저를 데려갔어요. 어디론가 차를 타고 멀리. 그리고 배를 탔어요. 아주 큰 배. 며칠을 갔던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해서 고아원에 있었어요. 몇 달, 아니, 1년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 낯선 사람들. 딸이 다시 한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엄마하고 불러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존슨 부모님이 저를 입양했어요. 좋은 분들이었어요.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저를 딸처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통역사가 제 말을 영어로 전해줬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거울을 보면 저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검은 머리, 검은 눈. 하지만 말은 영어로 하고, 이름은 사라이고, 친구들은 다 미국 애들이고,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줄 수는 없었죠. 당연히 그분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대 때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왜?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하고 원망도 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번역 앱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잠깐, 정말 잠깐 손을 놨을 뿐인데. 통역사가 전달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는 이해해요. 30대가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겠지 하고. 그리고 궁금했어요.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그리워할까? 아니면 잊어버렸을까? 저는 번역 앱 없이 영어로 직접 말했습니다. Everyday, everyday, I missed you.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저를 찾아줘서. 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 love you. 우리는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은 서툴러도 사랑은 완벽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 밥, 먹고, 서툰, 정말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예쁘게 들리던지. 그래, 그래, 엄마가 해줄게. 집으로 왔습니다. 딸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딸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게 다 제 사진이에요? 응. 엄마가 매일 봤어. 5살 때 사진, 전단지에 쓰던 사진, 방송국에 제출했던 사진. 딸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많이 그리워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이 좋아한다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제 옆에 섰습니다. 통역사가 전해줬습니다. 엄마랑 같이 요리하고 싶대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잘 먹게 습니다. 정말 서툰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려고 노력한 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통역사는 이미 돌아갔고 저희는 번역 앱으로 대화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전단지, 신문 기사, 방송 녹화본 사진, 딸을 찾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딸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저와 남편의 사진. 저는 한국어로만 말했습니다. 딸도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번역 앱에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2007년에 돌아가셨어. 너를 찾지 못하고 먼저 가셨어. 앱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만 하셨어. 지혜 꼭 찾아라 하고.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없이도
저는 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을 데리고 남편 산소로 갔습니다. 딸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데리고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딸이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빠, 사, 랑, 에, 서툰 발음이었지만 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혜야. 우리 모녀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41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딸은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이 옆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을 데리고 신당동 시장에 갔습니다. 41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곳. 기억은 안 나는데 익숙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떡집, 과일 가게. 지혜야, 손 꼭 잡고 있어.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딸이랑 같이 찍으시는 거예요? 네.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서시고, 따님은 옆에, 저와 딸이 나란히 섰습니다. 손 잡으세요. 저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딸도 따라했습니다. 41년 만에 처음 찍는 모녀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국에 갈까?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여기 삶이 있잖아요. 엄마, 전 돌아가야 해요. 제 가족이,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도 41년 동안 쌓아온 삶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매년 올게요. 엄마도 미국에 오시고요. 화상통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다시는 서로를 잃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딸을 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돌아와줘서.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연락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가르쳐준 대로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야, 엄마 잘 도착했어요. 딸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딸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나이든 백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통역 앱으로 들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친엄마시군요. 네. 지혜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부모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이들, 엄마 손주예요. 딸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할머니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혜 사진이에요. 같이 찍었어요. 사진을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정말 예쁘죠?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혜한테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당신 손주도 봤어요. 영상통화로요. 귀엽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딸 찾았어요. 4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거? 함께 보낸 시간? 아니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는 마음? 딸은 미국에서 자라 고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잊었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키웠지만 그분들도 진짜 부모였습니다. 가짜 딸이라 불렸던 그 여자도 한때는 우리에게 딸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아닐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딸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한국어가 조금 늘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와 딸,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요. 하나, 둘, 셋. 김치. 41년간의 여정.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은 사랑. 딸을 향한 한 어머니의 멈추지 않았던 가슴 절절하고 애틋한 이야기입니다.